재수 좋으면 엄마 아빠도 나올 텐데 엄마 아빠 어디 숨어 있네요. 뭐 이 나뭇잎에 알을 저기 딱 붙여놨잖아요. 근데 도롱뇽이 포획 금지 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 가져가서 키우거나 분양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키우는 편이 낫지 않나. 어차피 얘네들 뭐 서식지라고 해봤자 맨날 공사 현장으로 다 밀어버리는 마당에 그냥 개인이 좀 키울 수 있게 해주면 우리 개체수가 좀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간만에 더주논에 방문을 했는데 오늘 온 목적 중 하나가 도롱뇽들이나 관찰 좀 하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가뭄이 확실히 봄 가뭄이라고 얘기는 듣긴 했는데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오면은 올챙이들이 드글드글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개구리 올챙이도 그렇고 두꺼비 올챙이도 그렇고 도롱뇽 알도 그렇고 전부 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나마 있는 데는 저렇게 오리들이 바글바글하게 들어차가지고 지금 개구리나 도롱뇽 이런 건 다 주워먹고 있거든요. 쟤네들이 올챙이 킬러입니다. 요즘에 제가 양서류에 관심이 많아서 이 도롱뇽 좀 관찰하러 왔는데 뭐 도롱뇽은 별지도 아니니까요. 한번 지나다니면서 새끼 도롱뇽들이나 있나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방금 뭐 있었는데? 뜬금없는 말벌 집이다. 와, 싹 다 말랐네. 와, 여기가 원래 물이 이렇게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라버렸네. 지금 시기에 재수 좋으면은 둘러보다가 이제 알비노 올챙이라던가 저 하얀색 올챙이들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물이 다 말라져가지고 쩍쩍 갈라졌네. 뭔가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힘들어. 여기가 지금 도롱뇽들이 산란하는 장소거든요. 논 가장자리에 물이 좀 고여있는 장소인데 사실 도롱뇽은 물이 좀 수류가 있어야 돼요, 살짝은. 그리고 저기 보면은 올챙이들이 드글드글 하겠는데 일반 올챙이들이 저렇게 먼저 나와 있으면은 나중에 도롱뇽 올챙이가 나왔을 때 쟤네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먹이 경쟁에서 밀려요. 그럼 도롱뇽은 끔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애들이 알라할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다 나왔는데 사실 여기도 적합한 산란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수류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지금 물이 별로 없어서 보면 이쪽에 이제 위에 막 녹말 같은 것들이 엄청 생겼잖아요. 이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 보면 수정률이 박살이 났어요. 지금 젤리 같은 거 안에서 이제 알들이 뭔가 여기서 성장을 하고 이제 부화를 하는데 덕분에 이제 약간의 가뭄이 있어도 저 안에 있는 수분으로 버팅기기는 해요. 근데 보면은 알들이 노랗게 이제 다 썩어버린 게 보이죠. 허옇게. 지금 수정률이 별로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알들이 이제 하나씩 캐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꽤나 모였어요. 보면은 이쪽에도 알이 이렇게 알이 있는데 썩은 알들도 꽤 많죠. 잠자리 벌레도 딸려왔네. 무슨 벌레가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지 하면 그게 잠자리 벌레거든요. 여기 있다. 이게 바로 잠자리 유충입니다. 얘네가 이제 도롱뇽이나 개구리 올챙이도 잡아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알들을 건져서 다른 데다 놔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알들이 좀 있으면 부화를 시작하겠네요. 보면은 이 올챙이 형태가 거의 다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게 도롱뇽 유생인데 만져보면 이게 사람 무슨 곱창 만지는 느낌이거든요. 징그러. 이런 애들 곧 부화하겠다. 도롱뇽은 높은 온도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고여있는 물은 내부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보다는 조금 더 서늘한 수류가 약간 약한 계곡 이런 데를 더 좋아해요. 와, 올챙이들 봐. 산개구리 올챙이죠 이거. 이렇게 많으면 여기다 발가락 담가 놓잖아요. 닥터피쉬예요. 그냥 아주 애들이 하루 종일 뜯고 있어요. 이게 잘 살펴보면 이 중에서 한 번씩 돌연변이 개체들이 보여요. 이게 지금 뜯어먹고 있는 게 지금 알껍데기거든요. 처음엔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걸 먹고 나중에 여기 있는 뭐 유기물이나 풀 이런 거 먹고 그러다가 이제 눈 돌려가지고 도롱뇽 알 뜯어먹고 이러는 거예요. 야, 많다 많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갑자기 하얀색 애들이 하나씩 보여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알비노 산개구리예요. 여기도 보면 도롱뇽이 알을 낳았는데 이쪽은 그나마 응달 쪽에 가깝거든요. 이 물도 시원하고 다른 올챙이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보세요. 애들이 죄다 이제 올챙이 되기 바로 직전이죠. 이 상태면 한 다음 주쯤에 애들 다 기어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 시작할 겁니다. 움직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내비둬도 돼요. 천적도 별로 없고 여기서 성장하기도 좋고. 이 재수 좋으면 엄마 아빠도 나올 텐데 엄마 아빠 어디 숨어 있네요. 뭐 이 나뭇잎에 알을 저기 딱 붙여놨잖아요. 근데 도롱뇽이 포획 금지 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 가져가서 키우거나 분양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키우는 편이 낫지 않나.
어차피 얘네들 뭐 서식지라고 해봤자 맨날 공사 현장으로 다 밀어버리는 마당에 그냥 개인이 좀 키울 수 있게 해주면 우리 개체수가 좀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귀하진 않습니다, 도롱뇽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물가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봄철에 나오는 모메뚜기. 사라졌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살짝 건드렸는데 이게 어미가 토로를 짓한 그런 알. 보면은 논 한복판이잖아요. 알을 낳을 만한 이유가 없는 환경인데 여기 알을 낳은 거예요. 여기 주변에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논에 와가지고 급한 대로 알을 여기 낳은 건데, 이런 알들은 이제 부화를 해도 살기 힘들죠. 그 물이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고 천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있는 알들은 이제 건져서 다른 데다 버려줘야죠. 데려가서 키우고 싶긴 하다. 여기도 알. 이래서 지능이 높아야 돼요, 생물은. 보면 논 한복판에 알을 낳아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얘는 종족 번성, 그 번영? 여기에 대한 의무를 지금 저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건 금방 부화하겠다. 여기도 알. 위쪽에 있는 알들은 좀 썩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알들은 이제 부화하기 직전이네요. 이런 애들도 건져주고. 옹골차게 들어있죠. 보면은 여기 이쪽은 새끼손가락 있는 쪽에 있는 알들은 곰팡이가 좀 슬었네. 이쪽에 있는 것들이 좀 수정이 됐고, 이렇게 죽어버린 알도 나중에 부화하면 또 지들끼리 먹어요. 이제 꽤 높이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도롱뇽들을 놔줄 건데, 여기는 약간 논에서도 좀 상류 부분이거든요. 이쪽이 또 도롱뇽들이 엄청 많이 서식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알들을 뿌려줄 건데, 물도 어느 정도 흐름이 있고 또 이쪽은 마르지가 않거든요. 여기 물을 좀 많이 받아놔서 항상 물들이 이제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선 도롱뇽 큰 것들도 엄청 많이 발견했었어요. 자, 여기다 놔주도록 할게요. 지금 다 갖고 온 도롱뇽들은 이 정도. 와, 많아. 바로 이게 도롱뇽 알입니다. 엄청 많죠. 와, 이제 여기다가 놔주도록 할게요. 금방 다 부화하겠다. 야, 간격을 두고서는 이렇게 넣어주면은 알아서도 부화할 겁니다. 또 넣어주고, 하류 쪽에 놔주려고 했다가 그쪽은 이제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쪽에 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것도, 이 알은 부화가 좀 걸리겠네 이거는. 자,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거머리도 한 마리 잡혔는데 거머리 데려가서 키워봐야겠다. 귀여운 거머리. 매장 가서 먹이 줘야겠다. 민철이가 오늘 밥을 먹었으려나? 피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부화 직전 도롱뇽. 안에서 꾸물똥 되죠. 자, 저로 가. 너는 멀리 가자. 와, 대박. 야, 이렇게 많아. 이렇게. 오, 이거 옛날에 이렇게 다 잡아다가 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300원씩 팔았어요. 그게 바로 얘네입니다. 이쪽도 도롱뇽 알. 이렇게 풀에다가 알을 딱 고정을 시켜놔요. 돌멩이나 풀 이런 데다. 보면은 여기에 막 먼지 같은 것들 막 들러붙잖아요. 저기 자연적으로 위장이 되는 거예요. 도롱뇽 발견. 그치, 이런 데 사는 애들이지. 이게 바로 한국 도롱뇽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기다 말았죠. 이게 애들이 이런 데서 이제 죽치고 살아요. 낮 동안은 이 돌멩이 밑이나 뭐 나무 밑에 막 이런 데 기어 들어가가지고 지내다가 밤이 되면 물가에서 이제 막 짝짓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도롱뇽들이 항상 물속에서만 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물가 근처에 살 뿐이지 물속에 살진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생종 도롱뇽을 어느 정도 키울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한국으로도 이제 수출도 되는 일본 도롱뇽들도 있고요. 한국은 좀 이제 법적인 부분이 엄격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사육이 안 돼요. 근데 키우면 은근히 이런 거 재밌거든요. 도롱뇽 키우는 게 가정 내에서 번식도 가능하고 먹이도 잘 받아 먹고, 막 지렁이 같은 거 주면 환장어 먹습니다. 그냥 아주 미쳐서 먹어요. 감사합니다 주인님 하면서. 이건 농약 봉투니까 혹시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두꺼비 올챙이들한테 먹이나 좀 주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다 두꺼비 올챙인데, 이거 생물도감님들이 샀던 크림빵인데 크림빵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는데 두꺼비 올챙이들한테 이런 거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환장하고 먹습니다. 그냥 아주 감사해요 애들이. 네, 어떻게 이런 걸 주실 수 있냐고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올챙이 구분하는 방법이, 두꺼비 올챙이는 물이 지어서 다녀요. 다음주에 삼겹살 주러 올게. 얘네들 삼겹살 주면 환장하고 먹습니다. 자, 오늘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할 일이 많아서 그냥 바람 좀 쐴 겸 나와봤습니다. 간단한 보너스 영상입니다. 집에서 태어난 릴리 화이트 3마리를 데려왔는데 신기한 게 셋 다 다르게 생겼지만 셋이서 남매예요. 근데 애들이 각각의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고요. 일단 집에서도 릴리 화이트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얀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새하얗죠.
릴리 화이트라는 게 성장을 하면서 이 하얀 부분이 점점 몸을 덮어가는 형질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이쁘고 화사한 아이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걸 모르고서는 분양을 했다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엄청 이뻐진 걸 보고서는 마음 아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릴리 화이트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분양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이쁘게 생겼죠? 네. 얘는 수컷 릴리. 아까 있는 암컷하고도 또 묘하게 다르게 생겼죠? 네. 등이 이렇게 꽉 찬 걸 솔리드라고 합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저희 매장에서 분양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이 크레스트 게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행동 같은 걸 보면은 진짜 생존력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없는 생물이기는 해요.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뭐 곤충도 먹긴 하지만 뭐 사료 같은 거 뭐 그릇에 담아주면은 와서 핥아먹는 정도만 하고 이렇게 막 야생성이 넘치진 않는데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생물이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와일드 라이프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뉴트라는 거 한번 꺼내볼 건데 보세요. 여기 껴가지고 오도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이렇게 꼬라지 봐봐 이건. 이런 애들도 살고 있는 마당에 크레스트 게코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죠. 아, 귀엽네요. 귀엽기는 해 얘네들. 도망도 못 가요 만지면. 와 이거 살쪄가지고 도망도 안 가잖아. 귀여움이 2배. 얘네 엄마 아빠가 워낙 이뻐서 새끼들이 한결같이 이쁘게 태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태어난 애들도 생김새나 무늬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크레스트 게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간단한 보너스 영상이었습니다. 얘네는 노던벨벳 게코라고 하는데 그냥 애매한 애들이에요. 도망을 치는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니야. 오 어디 갔어? 아이 제기를 손톱에 똥 꼈어. 하루 종일 똥이야. 어우 꼬리 토실토실해.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덤비네 이게.